아까 얘기했던 정확성과 효율성 중에서 첫 번째로 효율성에 대한 걸 볼게요. 자, 우리 이 그림을 갖다 보는 방식은 요거의 왼쪽이 전체 구조 속에서 지금 이 장표가 어떤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조하고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여기는 예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표를 갖다가 볼 때 사용성의 전체적인 속성 체계에서 요 부분이구나. 요 부분이고 이건 예시고 우리 팀의 프로젝트에는 이런 예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 이쪽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은 어떤 것들인가를 갖다 보는 거예요. 모든 장이 그래요. 모든 장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필요 없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기본 속성의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효율성에서 그 서브에 있는 반응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거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 속도,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속도가 될 수도 있죠. 50ms 걸렸다, 40ms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지루하다고 느꼈냐, 신속하게 됐다고 느꼈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용자의 경험 측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성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시스템은 즉각 반응을 했고 네트워크는 얼마나 잘 신속하게 반응을 했나 하는 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의 속도를 높이거나 또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갖다가 높이는 건 물론 전체적인 반응성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펫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펫 서비스만 인터넷망을 빵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그 접점을 통해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스템의 지체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라는 게 HCI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정말로 반응성이 중요한데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지금의 연산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리얼타임으로 못 간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용자가 느끼는 이 지체를 줄여줄 수 있을까?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AI 알고리즘을 쓸 때 다른 것들은 생각보다 잘 빨리 가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보이스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것들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 단말기에서 처리가 안 되고 서버를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서버를 갔다 오는 사이에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실제로 갔다 오는 사이에 걸리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무료하게 기다리는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나 어떤 인터랙션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반응 속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게 HCI 입장에서 그걸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축성이에요. 그래서 이 단축성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라 스텝 수를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은 스텝 수로 원하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게 단축키나 단축 경로를 제공해서 실제로 그 스텝 수를 줄여주죠. 대표적인 게 이런 QR 체크인 같은 게 스텝 수를 갖다 줄여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거는 모든 거는 공짜가 없어요. 이걸 갖다 줄였을 때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모형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속성에서의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정확성입니다. 앞에서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작은 스텝이었다면 이 두 번째 정확성에서는 얼마나 에러가 없이, 오류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고요. 이런 정확성은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사전 방지성, 오류 발생 감지성, 그다음에 오류 회복성. 다들 되게 어려운 용어들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사전 방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발생할 것 같으면은 그 오류 발생 자체를 안 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 가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dim 처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 선택 가능하지 않은 항목을 클릭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류 자체를 갖다 방지해 줄 수 있는 거고, 오류 발생 감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문인 줄 알고 쳤는데 한글로 놔두고 쳤다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류 발생 감지성이 낮은 건데, 이제 요새는 여러분 최근에 있는 MS나 윈도우나 우리 맥 OS에서는 한글 자판이나 영문 자판으로 만들면 500ms 동안 아주 잠시지만 거기에 A자인지 한 그림자가 뜹니다. 그런 것들이 오류 감지성을 갖다가 최대한 높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류 회복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 오류가 발생했었던 걸 이제 알았다.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이걸 갖다가 백으로 돌릴 수 있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메일 같은 데서 메일 보내고 나서 아차 첨부 파일 안 보냈다 했었을 때 취소 버튼 누르면은 다시 백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류 회복성이죠. 그래서 이런 오류 회복성을 통해 가지고 정확성을 갖다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효율성 그리고 정확성인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작은 스텝으로, 이게 효율성이고, 정확성은 최소한의 오류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해서 이 효율성과 정확성 두 가지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꼭 맞춰줘야 될 기본적인 사용성의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나요? 네. 효율성에서 단축성 부분 강의 내용 중에 그 고민 포인트나 부작용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용성의 목적이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라면 굳이 시스템에 대한 그 모형에 대한 전체 이해가 없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QR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사용성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단축 경로를 제공해줘가지고 빠른 스텝으로, 최소한의 스텝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사용성만 높다고 좋은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려면 사람들한테 정확한 심성 모형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심성 모형 구축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유용성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이 사용성을 갖다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박나영입니다. 저는 단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축키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자유도를 좀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서비스들이 뭔가 서버 비용 절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단축성을 첨가하는 부분도 있는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트레이드업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그런 지금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좀 이따 배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과 단축성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아주 잘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축성이라는 건 어떤 서버의 이피션시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사람들의 이피션시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피션시를 갖다 높이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사이드 이펙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높여줄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디시전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